안녕하십니까. 진세골 사랑의 집 가족문화연구원 이사장 주수일 장로입니다. 옛말에 미인소박은 있어도 박색소박은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남자들은 예쁘게 생긴 여자들을 좋아해서 결혼 상대로 많이 택하게 되는데 처음에는 만족을 하지만 이 미모가 기나긴 결혼 생활의 행복을 계속 보장해 주지는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기나긴 결혼 생활의 행복을 끝까지 보장해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부부관계를 아름답게 만들어줄 수 있는 성품과 그 사람의 됨됨이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외모가 잘생긴 미인들은 이러한 성품을 잘 갖추지 못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미인들은 어려서부터 외모만으로도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과 칭찬과 부러움을 받으면서 자라나기 때문에 우선 그 마음이 부해집니다. 그래서 남편이 웬만한 칭찬을 하고 잘해주어도 만족을 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더 잘 보이려고 노력을 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오래 지속이 되면 교만하고 아전인수격인 성품으로 발전하게 되고 결국은 이것이 공주병으로까지 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여자들은 연애할 때 애인으로서는 좋을지 모르지만 같이 사는 부인으로서는 문제가 많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자신의 외모가 좀 모자란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외모로는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마음이 가난해지고 겸손해지고 다른 것으로라도 이 모자란 것을 커버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남편이 조금만 잘해주어도 감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상냥하고 애교 있는 매너를 익히고 또 집안 살림을 잘하기 위해서 또 노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같은 여자를 데리고 살아주는 것만으로도 고맙게 생각을 하게 되니까 남편에게 잘하게 되고 성숙한 대화의 자세를 익히게 되고 이것이 오래 계속되면 좋은 성품으로까지 굳어져 매력 있는 여자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부부관계에까지도 영향을 미쳐서 남편으로부터도 사랑을 받는 아내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미인소박은 있지만 박색소박은 없다는 그런 말을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러한 경우를 확인하게 하는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어서 한번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한 번은 제게 한 여인이 상담차 찾아왔습니다. 저희 남편을 바람을 피우는데 그 상대가 어느 정도의 수준이 있는 여자라면 억울하지는 않겠어요. 그런 여자가 뭐가 좋다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키도 조그맣고 그렇게 못생겼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그 여인을 보니까 그 여인은 정말 미인이었습니다. 50대 정도로 보이는데 키도 크고 옷매무새며 스타일과 얼굴 모든 면에서 팔등신 미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런 여자를 놔두고 그 남편은 뭐가 부족해서 바람을 피우나 하는 의문을 가지게 될 정도였습니다. 게다가 또 그 여인의 얘기를 더 들어보니까 그녀는 인류대학을 나오고 친정도 부유하여 남편이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처갓집에서 항상 큰 도움을 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남편이 의리도 없이 바람을 피운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대로라면 이 남편은 의리가 전혀 없을 뿐 아니라 앞뒤 분간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아주 바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후에 그 이유를 알아보기 위해서 그 남편을 몇 번 만나보았습니다. 그래서 허심탄회하게 얘기하는 것을 통해서 그 이유를 어느 정도 파악하게 됐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누구나 행복해지기 위해서 반드시 채워줘야 할 필요들을 몇 가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필요들이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남자들이 처음 결혼할 때는 예쁘고 학벌이 좋은 여자, 돈 많은 처갓집을 원합니다. 이것은 물론 자신의 생활의 편의와 신분 상승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바라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인간들에게는 이러한 표면적인 욕구보다도 좀 더 깊고 강렬한 내면적인 욕구가 하나 더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자존감과 중요감을 채우는 것을 통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고 자기의 가치를 확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주위 사람들로부터 인정과 존경과 칭찬을 받는 것을 통해서 채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떠한 일이나 행동을 할 때 가만히 보면 그 동기가 다 이 중요감을 채우고자 하는 데에서부터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남편은 저와 대화를 하는 가운데에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아내에 대한 불만을 계속 토로하고 있었습니다. 자기 아내는 자기를 도통 인정을 해주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20년 동안을 사는 동안에 자기에게 만족한다, 잘했다, 행복하다 하는 말은 한 번도 한 적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남편은 집안 좋고 학벌 좋고 미인이기까지 한 아내를 맞이해서 외형적으로는 아주 좋았겠지만 실제 생활 속에서는 아내로부터 자신에 대한 존재감이나 중요감을 전혀 채울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내 앞에 가기만 하면 너무 잘난 아내 때문에 자신은 한없이 작아 보이고 위축되는 것을 느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확인이나 하려는 듯이 아내는 제 앞에서도 항상 별 볼 일 없는 남편이 자기같이 잘난 아내를 제대로 알아보지를 못하고 늘 구박을 한다는 말을 계속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은 이렇게 잘난 아내가 처음 연애할 때는 좋았을지 모르지만 같이 살면서는 아내의 그런 자세가 한없이 역겨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객관적으로 볼 때 자기가 여러 가지 면에서 아내에게 많이 처져 있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이것을 극복한다는 것은 아주 어려운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아내의 협조가 절대로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내는 너무나 잘나서 남편에게 이러한 갈등이 있다는 사실조차 알지도 못했던 것입니다. 정말 잘난 아내라면 자신의 잘난 것 때문에 지금 자기 남편이 어떠한 입장이 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배려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직장에서 자기의 말을 잘 듣고 또 자기를 존경까지 해주는 여자를 만나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앞에 가기만 하면 자신감이 생겼고 편안해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주 만나다 보니까 서로 좋아졌고 정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런 상황에서 일어날 수 있는 아주 당연한 결론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여기에서 이렇게 바람을 피운 남자가 옳다는 얘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물론 잘못한 것이지만 이러한 상황이 되지 않도록 아내가 남편들의 특성에 대해서 좀 더 알고 또 여기에 대해서 대처를 해 두었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미인인 부인은 자기의 잘남 때문에 이런 것을 전혀 생각하지 못했고 박색인 직장의 직원은 자신이 못남 때문에 오히려 마음이 가난해졌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행복해지는 데에는 외형적인 잘남보다는 가난한 마음이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